자, 먼저 여기 폴더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폴더를 평일 파이썬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while문은 이제 루프문이죠.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 루프라는 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무한 루프. 자, 무한 루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루프는 반복문이고 무한 루프는 무한대로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라는 거는 조건식 자체를 참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건식 자체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실행문 안쪽에서, 그러니까 조건식 자체가 여기가 참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죠. 왜 그러냐면 이 while문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식 자체가 거짓으로 돼야 되고, 그 거짓으로 된 걸 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예 이 while문 자체를 여기를 참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따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미리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쪽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안쪽에서 빠져나가려면 브레이크라는 걸 걸어줘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쪽에서 빠져나가는 그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while문 2.py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코드를 한번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제 제어문 예제 중에서 while문의 무한 루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while문의 무한 루프를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건 나중에 빠져나가고, 여기서 무한 루프를 만들 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hile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초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을 자 i에다가 1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true나 1을 주시면 참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초기 값이 되겠죠. 초기 값. 그리고 여기는 조건식인데 조건식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여기다가 실행문, 그 다음에 이 실행문 안쪽에 증감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실행문 중에서 얘는 증감식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브레이크 포인터를 여기다가 걸어서 한번 얘 동작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i의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왼쪽에 i 변수의 값은 1이 저장이 되죠. 자, i를 찍었습니다. 자, 화면에 i가 찍혔죠. 자, i를 하나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다시 내려오게 되죠. 자, 계속 찍고 증가, 찍고 증가. 자,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만약에 짜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못 짜지면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돼서 얘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버그인 거예요. 버그. 그죠? 근데 우리는 버그를 우리가 하지 않고 직접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if 한 다음에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i의 값이 6과 같으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말 그대로 탈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while 탈출이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도는 그 무한 루프를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탈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얘는 while 문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else를 이렇게 적어 놓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while문 종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종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직접 한번 프로그램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주시고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번 직접 걸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F5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i에 지금 현재 자, 1이 저장됐죠. i 찍혔어요.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자, 탈출 조건에 안 맞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2 찍고 증가, 3 찍고 증가, 4 찍고 증가, 조건이 안 맞죠? 5 찍고 증가, 자, i가 6이 됐어요. 자, 이때는 i의 6이 맞죠? 그러니까 탈출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빠지는데 여기서 빠질 때 else를 타고 갈까요? 안 타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자, else를 안 타고 갑니다. 자, 왜 안 타고 갈까요? while문 빠져나가면 else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사항이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true면 안으로 들어와서 실행문을 실행하죠. 자, false면 자, 파란색을 실행한다고 해볼게요. 자, false면 파란색을 실행하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흘러가고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돌려서 흐름을 위로 돌려서 자,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쪽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true, 여기가 false일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true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부분에 얘하고 다르죠. false 쪽 얘는 이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 안쪽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쪽으로 점프해 갖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그대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이쪽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쪽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루프일 때는 이 else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만들어 놓고 이 부분으로 탈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분석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한번 잠깐 보면 자, 요거예요. 1부터 5까지 while문을 이용해서 무한루프로 실행하는 코드. while문을 무한루프로 돌리게 되면 else문이 필요 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그죠?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왔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탈출 조건이
얘가 i를 증가한 이후기 때문에 i가 6이었을 때 빠져나가죠. 근데 만약에 얘가 i가 증가하기 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i가 오면 브레이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증가하기 전이니까. 5를 찍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탈출 조건이 증감식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얘가 6이 되느냐 5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그대로 자 복사 붙이기 하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1 찍고 증가, 2 찍고 증가, 3 찍고 증가, 4 찍고 증가, 5 찍고. 자, 5 찍었어요. 자, 지금 얘가 i가 5죠? 그러면 어때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1부터 5까지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6이었어 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찍혀요? 1, 2, 3, 4, 5, 6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증감식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이 탈출 조건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한번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 보시는데 자, 거기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코드 보지 않고 제가 이제 조건을 방금 저희가 만든 것처럼 자, 얘는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되 짝수만 출력해 보는데 자, 여기서 그냥 출력하는 거를 먼저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냥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쓸 거예요. while문을 자, 이용한 출력이고요. 그리고 얘도 또 while문을 이용하는데 얘는 무한 루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자, 얘는 while문을 무한 루프를 이용하지 않고 출력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이용하고 출력하는 거 하나.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while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한 루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무한 루프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도 프로그램 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while문을 이용해서 무한 루프를 이용하지 않고 출력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처음에 1부터 10까지를 우리가 관계연산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10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이 이렇게 i에다가 1을 저장한 다음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혹은 i가 11보다 작을 동안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10이 i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11이 i보다 클 동안 이게 결국에는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왼쪽을 기준으로 가게끔 그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저는 요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니까 먼저 초기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주는데 조건식은 이렇게 그러면 1부터 10까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로 i를 찍고 그 다음에 i에다가 1을 증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뭐가 와요? 초기 값이 온다.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식이 온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실행문인데 그 실행문 하나에 하나는 출력하는 실행문, 하나는 증가하는 실행문. 그래서 얘를 실행문 증감식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기본이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했어요. 일단 먼저 1부터 10까지를 출력해 놓고
그 다음에 짝수인지를 판별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맞는 코드를 먼저 짜고 확인을 한번 해본 다음에 아, 잘 되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여기서 짝수를 어떻게 걸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짝수라는 거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애가 짝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네. 여기서 얘를 굳이 가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산술 연산자는 저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짝수이면이라는 뜻이에요. 짝수이면 내려와서 실행문을 실행하고 그리고 홀수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일단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24680. 자,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이쪽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i에다가 1이 저장됐어요. 자, i가 10보다 작죠? 참이죠. 내려옵니다.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현재 1이죠. 그게 0하고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증감식으로 가서 하나 증가하고 올라갑니다. 자, 조건식 자, i가 2니까 참이죠. 10보다 작죠? 내려옵니다. 자, 이 i가 2니까 나머지 연산을 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찍어주고 증가돼요. 자, 3이 10보다 작으니까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또 가고 4니까 4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니까 참이니까 들어와서 찍어주고 그쵸? 5 6이니까 짝수니까 들어와서 찍어주고 7이니까 8이니까 짝수니까 들어와서 찍어주고 10까지 여기 갔어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주시는 코드로 가겠습니다. 외워주시는 코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루프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무한루프를 이용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무한루프를 잠깐만요. 없지만 무한루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무한루프는 자, 당연히 이제 i에다가 초기값을 1을 더 넣어주고요. while 여기다가 1 혹은 true를 주시면 되죠. 자, 저는 그냥 1로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프린트 자 여기서 프린트 i 그러면은 이제 1 i를 하나 증가해요. 자, 위에 코드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자,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똑같이 같은 코드예요. 자, 초기값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건식은 무조건 참이니까 밑에서 탈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실행문 출력하는 실행문 하나 증감식 증가하는 실행문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밑에서 빠져나가면 되죠. 아, 위에서 빠져나가거나 밑에서 빠져나가거나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6이면 브레이크를 여기서 걸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는 일단 출력이 잘 되는데 아, 잠깐만요. 1부터 10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1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짝수만 여기서 출력하는 코드. 자, 방금 전에 했던 이 코드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이면 출력해라라고 하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 조건식 그다음에 짝수이면 실행하는 실행문이 안에 들어있고 증감식 탈출 조건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while문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자, 프로그램 종료라고 메시지를 주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F5번 자, i에 1이 저장됐고 자, 홀수이니까
출력 안 되고, 짝수이니까 출력되고, 그죠? 홀수 출력 안 되고, 짝수이니까 내려와서 출력되고요. 홀수이니까 출력 안 되고, 짝수이니까 출력이 되죠. 6, 7은 출력이 안 되고, 8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9는 홀수이니까 출력 안 되고, 10은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서 i가 11 대 10까지 찍혔어요. 자, 이 상태에서 i를 하나 증가하기 때문에 i는 몇이 돼요? 11이 됩니다. 그러면 탈출 조건에 맞네요. 그러니까 i가 11이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우리가 그냥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대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줘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자, 무한 루프를 이용한 출력. 위에 거는 당연히 이제 무한 루프를 이용하지 않은 거겠죠. 자, 이렇게 저장해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문을 배워볼 거예요. 브레이크문. 자, 이 브레이크문은 반복문 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while문이나 for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얘가 반복문을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은 일단 첫 번째는 반복문 밖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반복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while문의 else와 for문의 else 쪽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유는요. else를 타고 간다는 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글로 가는 건데 얘는 브레이크로 만나니까 안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우리가 while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else 쪽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반복문 안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만나는 순간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단 브레이크문 1.py를 그대로 하나 만들어 보고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처럼 루프문 밖에 만약에 뒀어요, 얘를. 그러면 얘가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밖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6번째 라인에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요? 아웃사이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프문 안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루프문 안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 안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while문 안쪽에 얘가 들어가서 자, i가 자, 5번만 돌려볼게요. 프린트 i 이렇게 쓰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단독으로 썼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 코드 하나 주시고 자,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걸어 주시고요. 자, F5번 실행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그대로 초기 값을 주고 조건식에서 i가 5보다 작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i를 찍어줬어요. i가 1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단독으로 실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요 코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왜 안 되는지를 좀 느껴보신 다음에 저희가 if문을 이용해서 바꿔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코드 한번 짜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독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if문과 같이 겹쳐갖고 써야 돼요. 뭐 i가 예를 들어서 3과 같으면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 얘는 출력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1, 2, 3이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증가를 안 했네요. 여기다가 i 플러스는 1.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가볼게요. 자, F11번. 자, i가 5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화면 출력하고 i는 3과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i를 하나 증가하고 조건식에서 i가 2가 됐으니까 5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화면에 출력하고 i가 2니까 3과 같지 않으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고 i를 하나 증가하고 3이 되면서 5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3 출력하고 i가 3과 같으니까 어때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가 앞에 붙어요. 반드시 안 붙이면 이건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탈출 조건 그대로 적고 증감식이 오고 탈출 조건이 밑에 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여기에 else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가 무한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변화되는 값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안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lse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 한번 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콘티뉴문을 저희가 해볼 건데요. 자, 이 콘티뉴문은 뭐냐면 반복문 안에서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이제 콘티뉴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에 조건식으로 이동을 해요. 조건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실행 자체가 쭉 오다가 while문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true면은 여기 있는 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false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실행문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false면 이렇게 실행문 실행하고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네, false. 자, 그런데 여기서 쭉 오다가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아니고 컨티뉴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 얘가 컨티뉴는 C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브레이크 B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위, B는 밑에. 아셨죠? 자,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단독으로 쓰면 무조건 안 돼요. 단독으로 쓰면 만나는 순간 콘티뉴니까 얘도 if문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 if 친구의 친구.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if문과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if문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콘티뉴문 예제 한번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프문 밖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 일단 에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하지 말고 제가 직접 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코드는 완성된 코드니까 우리가 완성이 안 된 그런 코드를 하나씩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티뉴문
처음에 컨티뉴를 밖에서 썼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컨티뉴문을 밖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프문에서 쓰는 건데, 자, 똑같이 i에다가 1을 저장하고, 자,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을 그대로 또 이렇게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 그 다음에 프린트로 i를 먼저 한번 찍고요. i를 증가. 그러니까 이 코드는 무조건 갖고 가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티뉴를 이용해서 변화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변화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 변화가 결국에는 자, 여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어떤 거를 여기다 넣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여기다가 if 자, i가 3과 같거나 혹은 자, i가 4와 같으면 그러면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출력의 결과는 3, 4만 출력이 된다고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출력을요 여기다가 하지 않고 밑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continu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이 코드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얘를 만나는 순간 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 이 코드의 흐름을 잘 한번 코드를 보고 흐름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출력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i가 3이 됐어요. 1, 2까지는 다 출력이 되는데 i가 3이 됐을 때는 내려오겠죠. 그리고 컨티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i가 4가 될까요? 증가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3에서 무한 루프가 도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 코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i가 2일 때는 자, 이거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i가 1이었어요. 내려옵니다. 자, i가 3, 4가 아니죠. 빠져서 i 출력했어요. 1이 됐어요. 자, i를 하나 증가했으니까 i가 2가 됐고요. 자, i가 5보다 작죠. 참이죠. 내려옵니다. 3, 4 아니죠. 안으로 안 들어가고 출력했어요. 이제 i가 3이 됐어요. 자, 참이니까 내려와서 i가 3과 같아요. 맞죠? 컨티뉴. 자, 내려와서 3이죠. 컨티뉴.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이게 무한 루프인 거야, 이게. 예. 여러분들 무한 루프가 걸리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야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잘못된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어떤 코드에 의해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컨티뉴를 하기 전에 빠져나가려면 여기에 하나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코드를. 그렇지 않나요? 증가시켜 주지 않으면 컨티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컨티뉴를 밑에 썼어요. 밑에. 컨티뉴 밑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벌써 얘가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도달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컨티뉴 전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i의 1, 그 다음에 1이 5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3, 4가 아니니까 빠지고 1 출력 증가. 자, 2니까 내려와서 3, 4 아니니까 내려와서 출력하고 증가. 자, 3이니까 내려와서 3, 4니까 3, 4에 3이니까 내려와서 하나 증가해서 4가 되면서 컨티뉴. 자, 그 다음에 4가 5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4와 같으니까 내려와서 또 5가 되고 컨티뉴. 자, 5와 5 같죠? 참이니까 내려와서 3, 4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출력하고 증가했어요. 6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 4만 출력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렇게 코드를 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꼭 제가 이런 식으로 짤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if i가 뭐 3과 4가 아니면 프린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컨티뉴의 예를 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파이서닉한 코드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파이서닉하다라는 얘기는 좀 더 파이썬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i의 값이 인 연산자. 우리가 인 연산자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써줘요? 이터러블 타입의 객체가 와줘야 돼요. 3, 4 이렇게 하면 얘는 튜플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3과 4면 내려와라 이렇게. 그럼 이게 저 위에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자,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i가 3과 4와 3 혹은 4와 같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